안녕하세요. 포사이트입니다. 앞으로 월 2회 정도 영국, 영제국, 영연방과 관련된 다양한 뉴스를 간추려서 알려드리고 그 역사적 배경이나 관련 사건들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그 첫 시간이 되겠는데요.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영국 관련 소식 중 5가지를 선정해봤습니다. 우선 핵심 내용만 간단히 알려드린 후 소식별로 다시 부연 설명을 제공할게요. 부연 설명을 제외한 핵심 내용은 쇼츠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어요. 사립학교 수업료의 부가가치세 VAT 부과. 2025년 1월 1일부터 영국 정부는 사립학교 수업료에 20%의 표준 부가가치세 VAT를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16억 파운드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잉글랜드에 6,500명의 신규 교사를 충원할 계획이라는군요. 영국의 교육 시스템은 전통적으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학비를 통해 운영되어 왔으며 그동안 VAT 면제 혜택을 받아왔죠. 이번 조치는 교육의 평등성과 재정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여행 허가제 ETA 전면 시행. 2025년 1월부터 영국은 모든 무비자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자여행 허가제 ETA를 확대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자 없이 영국을 방문하는 모든 여행자는 사전에 ETA를 신청해야 한답니다. 이 제도는 보안 강화와 국경 통제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도입되었다는군요. 영국은 전통적으로 개방된 관광 정책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보안 위협 증가와 이민 관리 필요성에 따라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ETA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고요. 브렉시트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유학생 소득 요건 인상. 2025년 1월부터 영국에서 공부하려는 유학생들은 이전보다 높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유학생들이 학업 기간 동안 공적 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재정 요건이 대폭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은 오랜 기간 동안 국제 유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교육 목적지였으며 유학생들은 영국 경제와 문화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죠. 이번 소득 요건 인상은 이민 규정 강화와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해석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비싼 학비와 높은 물가로 인해 영국 유학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젠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총선 후 첫 예산안 발표, 증세와 공공부문 투자 확대. 2025년 영국 노동당 정부는 총선 이후 첫 예산안을 발표하며 710억 파운드 규모의 증세를 통해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보건서비스 NHS National Health Service 지출은 226억 파운드 증가하고 국방 예산도 30억 파운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가 최저임금은 시간당 12.21파운드로 6.7% 인상될 예정입니다. 영국은 복지국가로서 NHS를 비롯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왔죠. 이번 예산안은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된 상황에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노동당이 총선 공약에서 밝힌 신중한 과세 정책과는 거리가 멀어서 지지율이 급감하고 있답니다. 여전히 부유한 국가지만 갑부와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영국의 운명.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대한민국 탄핵 정국에 대한 영국 언론의 반응. The Sunday Times의 대한민국에서 현시 허구보다 기묘해진 순간. The Sunday Times가 보도한 이 기사는 2024년 12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전례 없는 정치적 위기를 K-팝과 오징어 게임 등의 문화적 성공과 대비시켜 분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마셜로 선언, 탄핵, 임피치먼트, 내란, 인서렉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 그리고 179명이 사망한 항공기 추락 사고까지 이어진 사건들은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보도하죠.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 끝부분에 원문의 간단한 분석과 함께 제공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소식부터 다시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사립학교 수업료의 부가가치세 부과정책, 수업료에 대한 과세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게요. 기존 정책을 살펴보면 사립학교는 자선단체 (charitable status) 분류되어 VAT 면제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사립학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의하면 2025년부터 사립학교 수업료에 20%의 표준 VAT가 부과되는데요. 정부는 이를 통해 추가로 약 16억 파운드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공립학교의 교사 충원과 교육 환경 개선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의 자원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평등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찬반 논의가 있는데요. 일단 찬성 측 의견을 들어보면 첫 번째, 교육의 평등성을 증진해야 한다. 추가 세수를 공립학교에 투자하여 자원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공공 서비스 강화 측면. 6,500명의 신규 교사를 지원함으로써 공립학교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회적 형평성. 부유층에 집중된 사립학교 혜택을 재조정하려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대 측의 의견을 보면 첫 번째, 학부모의 재정 부담 증가, 학비 상승으로 중간계급 가정이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립학교 과밀화 우려, 학비 인상으로 인해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이 늘어나 공립학교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소규모 사립학교의 위기, 규모가 작은 사립학교는 재정 압박으로 인해 폐교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동당 정부는 이 정책을 왜 추진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공립학교 재정 부족. 공립학교 시스템의 장기적인 재정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세수 확보가 필요해서다. 두 번째, 사회적 불평등 해소. 사립학교가 주요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한다. 세 번째, 정치적 전략. 노동당은 중간계급과 저소득층 유권자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언론과 여론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언론, Financial Times, 경제 전문지지만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 있죠. 학부모들의 부담 증가와 공립학교 과밀화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The Times 역시 굉장히 역사가 긴 보수 성향 일간지죠. 일부 사립학교는 학비 인상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했으나 소규모 학교들은 재정적 압박으로 폐교 위험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론을 보면 찬성하는 측에서는 교육의 평등성 강화와 공립학교 지원 확대를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고요. 반대 측에서는 학부모 부담 증가와 공립학교 과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자,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영국 학교의 유형과 사립학교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국의 학교의 주요 유형과 그 특징을 보게 되면요. 학교 유형은 보시면 public schools, independent schools, state schools, free schools, grammar schools 등으로 이제 구분해 놨지만 크게 보면은 사립과 이제 공립으로 나뉘어 있고요. 위에 있는 두 개, public schools와 independent schools가 사립이고 나머지가 공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맨 위에 있는 public schools,는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사립학교 중에서도 아주 역사가 오래되고 좀 부유층, 예전에 뭐 귀족, 그다음에 뭐 gentry 이런 아주 최상층 가정의 학생들이 가는 것이고 대부분 기숙학교지만 아닌 경우도 있고 여학교도 있고 공학도 있지만 남학생 기숙학교로 유명해진 곳이죠. 뭐 예를 들면은 이튼 컬리지, 해로 스쿨, 그리고 럭비 스쿨, 윈체스터 뭐 이런 것이 유명합니다. 그다음에 이 인디펜던트 스쿨스가 이 퍼블릭 스쿨을 포함해서 사립 학교를 전체적으로 일컫는 공식적인 용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퍼블릭 스쿨은 인디펜던트 스쿨에 포함되는 개념이죠. 인디펜던트 스쿨스 역시 사립 학교고요. 이것은 이제 선발제로 운영되고 그 기준 같은 것은 자율적이라는 거죠. 학비를 퍼블릭 스쿨과 마찬가지로 꽤 비싼 학비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다양하게 자율적으로 커리큘럼을 짤 수가 있고요. 다양한 규모와 명성을 갖고 있는 사립 학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세 가지 학교 중에서는 스테이트 스쿨스와 프리 스쿨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학교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중에서 그래머 스쿨은 거기 써 있지만 시험을 봅니다. 11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시험을 보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퍼블릭 스쿨스와 인디펜던트 스쿨스는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물론 많고 얘들이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업을 갖는 경우가 이제 많지만 아무래도 조금 높은 계층의 학생들이 가는 부자들이 주로 갈 수 있는 그런 학교인데 반해서 그래머 스쿨스는 이제 공립인데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죠. 그래서 부자가 아니더라도 공부만 잘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해야 될까요? 평등을 지향하면서도 또 인재를 길러내려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state schools, free schools, 뭐 grammar schools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이 중에서는 grammar school은 조금 성적을 중시하는 그런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립학교 역사, 퍼블릭 스쿨이란 것은 18세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전에도 많이 나왔고요.
18세기부터 설립이 많이 되어서 귀족 및 부유층 자녀에게 엘리트 교육을 제공했다는 것이고요. 퍼블릭이라는 명칭은 특정 지역에 제한되지 않고 넓은 지역에서 학생을 모집한다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역사가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는 귀족 및 부유층 자녀들은 원래는 교육을 각자의 집에서 개인 교사, 튜터들에게 받는 것이 전통이고 역사였는데, 이것이 이제 18세기쯤 되면, 물론 그 전부터 있었지만, 일단 교육 철학이 아이들은 동년배와 어울리게 해서 교육을 해야 여러 가지로 효과가 좋다라는 설이 퍼지면서 영향을 주기도 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각자의 집, 프라이빗 홈이 아니라 퍼블릭 플레이스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다라는 의미에서 퍼블릭 스쿨이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가 되면 퍼블릭 스쿨 관련된 법이 나옵니다. 1868년에 퍼블릭 스쿨의 독립적 지위가 확립이 되었고요. 현재는 아까 얘기했던 인디펜던트 스쿨스, 이것이 한 2,5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 학생의 7%가 이런 학교에 다닌다고 합니다. 현재와의 갈등과 공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의 자원 격차와 교육기회 불평등 문제는 지속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VAT 부과 정책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되며, 그 효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겠죠. 결론, 영국 정부의 사립학교 수업료 VAT 부과 정책은 교육 자원의 평등성과 공립학교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한 중요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학부모와 사립학교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 공립학교 과밀화 문제 등 여러 도전 과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영국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받으며, 그 파급 효과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영국이란 나라는 영어로 Britain 영국이 세운 제국은 British Empire 대체 이걸 왜